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 우란분절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는 49일간의 백중기도를 회양하고 조상의 은혜와 효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가 법상에 올라 지혜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서울 봉은사에서도 49일간의 백중기도를 회양하고 조상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법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대가 없는 나눔, 무주상보시를 강조하고 선명상을 통한 잠시 멈춤의 지혜도 전했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유산이자 불교 종합예술의 정수로 꼽히는 진관사 국행수륙대제가 입제식을 갖고 49일간의 기도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선지식들의 지혜의 가르침과 함께 생명 존중과 세상의 평화, 중생구제를 발언하는 법석이 매주 펼쳐집니다. 전남 영암의 천년고찰이자 백제불교의 도래지 월출산 도갑사에 최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으로 유학 온 베트남 여고생들의 천년고찰 체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고려 말과 조선 초 사이 불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양주 회암사의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를 돌아보는 학술회장이 마련됐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폐사지의 전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 중에 하나가 회암사지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 우란분절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는 49일간의 백중기도를 회양하고 조상의 은혜와 효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도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를 법사로 백중 49일 천도기도를 회양하고 먼저 떠난 부모와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BBS 울산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20일 입제에 들어간 영축총림 통도사의 49일 백중기도, 통도사 반양 감원 지안 스님과 동화사 율주 현진 스님, 통도사 강주 인해 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등이 차례로 법사로 나서 백중의 의미와 효행에 대한 법을 설했습니다. 49일간의 백중기도 회양일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가 법상에 올랐습니다. 성파대종사는 먼저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선망 부모와 일체 중생 무주 유주 고원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며 49일간 정진해온 사부대중을 격려했습니다. 선망 부모를 극락에다 보내고 일체 중생 무주 유주 고원들까지라도 다 부처님 대상으로 불러가지고 법문을 듣게 가지고 잘 알아채리고 해가지고 잘 지옥에 가지 말고 극락세계로 잘 가라 하는 의거든요. 성파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사람의 몸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복덕이고 인생을 살며 배워 아는 것이 지혜라며 아는 도리를 제대로 알고 내뱉는 말을 신중히 하라고 설했습니다. 아는 건 안다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는 도리다 이거든요. 말의 화살을 가벼이 쏘지 마라. 한 번 사람 귀에 꼽히면 힘이 있어도 빼낼 수가 없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도 49일간 무탈하게 정진을 회양한 사부대중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효심 같아요. 효심, 효도하는 마음. 효도하는 마음이 시작이 돼서 또 우리 가족을 살리고 또 어른들 잘 모시고 세상의 생명을 또 존중하고 하는 그 마음의 바탕이 효심인 것 같아요. 사부대중은 상담불공과 회양법문, 시식에 이어 소대까지 이웃행렬에 나서는 봉송의식을 거행하며 선망 부모와 일체 중생의 극락 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한가위를 한 달에 앞둔 음력 7월 보름, 백중 우란분절을 맞아 서울 봉은사에서 49일간의 백중기도를 회양하고 조상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법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법상에 올라 대가 없는 나눔, 무주상보시를 강조하고 선명상을 통한 잠시 멈춤의 지혜도 전했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9월의 첫 주말, 스님들과 불자 시민들이 사찰로 들어가는 일주문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름에 피어난 연꽃잎이 여전히 무성하지만 곧 다가올 가을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곡식이 무르익는 시기이자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백중을 맞아 조상과 자연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불교의식 우란분제가 천년고찰 서울 봉은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지옥에 빠진 영혼을 구하기 위해 100가지 음식을 100명의 스님들에게 바쳤던 불교 전통에 따라 불자와 시민들은 백중 49일 전부터 조상의 넋을 위로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에 더불어 살 모든 인연들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기도하니 마음이 편안하고 좋지 뭐 가정도 편안하고 우리 일체 중생들도 편안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49일 동안 이뤄진 기도와 참선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법석에 올라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차생 고피생, 기쁨의 양만큼 슬픔이 즐거움의 크기만큼 괴로움이 생긴다는 뜻으로 이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과 불행을 함께 경험한다고 스님은 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의 총량이라고 해요. 업은 반드시 과보를 낳는다. 그걸 업보 또는 업과라 그러잖아요. 인과라 그러기도 하고, 예, 좋다 나빴다, 지옥 갔다가 천상 갔다가 일체유심조라고 내 마음이 이제 만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행복만을 추구하거나 괴로움을 영으로 만드는 데 욕심을 내 스스로에게 또 다른 괴로움을 주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하루에 잠깐이라도 짬을 내 마음을 가다듬어 보고 타인에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친절과 자비를 베풀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억울한 마음, 굉장히 둔한 마음 이것을 표출하지 않고 내가 멈춰야 되겠다. 방아착 명상도 되고 뭐 요즘 내가 보급하고 있는 선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줬다 뺏지 말고 아깝다 하지 말고 그게 보시 아니에요. 그 무주상 보시라 그러거든. 예, 내가 보시했다라는 그러한 마음까지 없이 보시하는 게. 스님이 던진 유쾌한 화두에 법당엔 웃음소리가 이어졌고 시민들과 불자들은 늦더위를 잊은 채 법문에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마음으로 베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큰 교훈이 남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오늘을 갖다가 성실하게 살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한테 달래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더 열심히 해서 지혜를 쌓아야 된다는 생각이. 스님의 법문과 함께 번뇌를 씻어내리는 관욕의식, 조상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제, 사경 나눔 등이 이어져 백중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불자와 시민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닦으며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오길 발언했습니다. 서울 봉은사에서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백중을 맞아 금정총림 범어사에서도 지난 토요일 경내 설법전에서 백중 지장기도 막제가 봉행됐습니다.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문에 나선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은 법문을 통해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는 불자라면 평범한 일상 속에 감사함을 느끼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부대중들은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리고 조상 영가들의 극락광생을 발언했습니다. 한편 범어사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는 내일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여산 정여대종사의 법문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불국사가 지난 6일 경내 무설전에서 하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하고 끝없는 수행을 다짐했습니다. 불국사 조실 종우대종사는 백합꽃 한 송이를 들어 올리며 정진 사부대중을 향해 이 먹고 한마디를 설했습니다. 이에 여름안거를 마친 불국사 사부대중은 산문 밖으로 다시 수행길에 올랐습니다. 법회는 선덕 운성 스님의 축원으로 시작됐고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항상 건강하고 마음이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가 6일 극락전에서 을사년 하안거 해제와 우란분절 천도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제주 관음사는 올해 한거 기간 동안 생전 예수제와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봉행하며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천도를 하려면 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무엇으로서 천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럼 청정함으로, 기본이 청정함, 깨끗함으로, 그리고 지혜가 그 바탕에서 지혜가 열리고 그 깨끗함을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제주 관음사는 윤달을 맞아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가사를 제작해 올리는 가사불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유산이자 불교 종합예술의 정수로 꼽히는 진관사 국행수륙대제가 입제식을 갖고 49일간의 기도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수륙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유공자 위패를 봉안하는 등 자유와 주권 회복, 국민 단결과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전승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아득히 먼 길을 온 영가를 도량으로 맞이하는 대령의식이 사찰 경내에서 펼쳐집니다. 이어 영가들의 번뇌와 업장을 씻어주는 관욕의식이 진행되고 섬세한 동작의 나비춤과 바라춤이 펼쳐지는 가운데 도량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신중잠법이 전통 방식 그대로 재현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이자 불교 종합예술의 정수를 꼽히는 국행수륙대제가 천년고찰 진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진간사 국행수륙대제는 1398년 조선 태조가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진간사에 수륙사를 세우고 수륙제 근본 도량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불교 의례뿐 아니라 음악과 미술, 무용이 어우러진 종합예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3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올해 진간사 국행수륙대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위패를 모시는 등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자리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마음 잘 쓰면 그대로 부처님이고 마음 잘못 쓰면 중생이듯이 우리가 부처님 같은 생활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라고 하면 부처님입니다. 진관사는 극락도량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극락세계가 바로 진간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제 법문에 나선 충주 석종사 조실 해국스님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럼 없는 나라가 된 것은 독립군 한 분 한 분의 발자국 때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광복을 위해 가지고 온 가정과 자기 생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독립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돌아가신 우리 독립군 이름 없이 돌아가신 모든 호국영령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수륙제를 지내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돌아가시는 영령들에게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을 겁니다. 국행수륙대제 입제에 이어 다음 주 초제에는 김천 청원사 승가대학장 지영스님, 이제에는 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 삼제엔 백담사 기본선언조실 영진스님이 각각 법석에 오르는 등 49일간 매주 일요일에 제를 올립니다. 국행수륙대제를 회양하는 7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치사를 하고 종종예하 성파대종사가 법석에 올라 바로 지금 여기라는 주제로 법을 설할 예정입니다. 저도 68년도 고등학교 졸업해서 출가했지만은 전생, 내생, 후생에도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량이 정말 부처님 도량이다. 진관사의 처처가 안락국이고 처처가 극락국이에요. 600년 이상 이어온 진간사 국행수륙대제는 불교 전통의식과 국가적 의례, 사회적 통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진간사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부처님의 탄생지 네팔 히말라야에서 스님과 청년불자들이 함께 걸으며 명상수행도 하는 특별한 순례 행사가 내년에 열립니다. 조계종 청년대학생 전법단은 4일 서울 마포구 호텔라루에서 지도법사 간담회를 열고 청년대학생 법회 지도법사와 대학생 불자 리더가 함께하는 히말라야 선명상 트레킹을 내년 여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트레킹은 대학생 불자 리더들의 신행 활동을 위해 저스티비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에 의해 기획됐고 승재가 공동체가 함께 걸으면서 명상을 하는 순례 프로그램입니다. 전법단은 오는 11월에는 청년대학생 불자 합동 수계법회도 봉행합니다.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스님은 대학생들의 몸씨, 말씨, 마음씨를 잘 지도해서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일으키고 또 그 청년들이 포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립학교 관리위원회 신임위원장으로 청주 정각사주지 각진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종관위는 5일 서울 룸비니 빌딩 5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선출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감사 후보 추천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각진 스님을 새 위원장으로 뽑았으며 부위원장은 보경사주지 탄원 스님을, 간사는 청주 용화사주지 각연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국대 감사 법성 스님의 임기 만료에 따라 현 감사 법성 스님과 신늑사 총무 법수 스님을 복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영암의 천년고찰이자 백제불교의 도래지 월출산 도갑사에 최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사찰의 매력과 불자들의 따뜻한 정에 푹 빠져 예정된 시간보다 길게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이 손님들은 누구인지 김민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부처님께 108배를 하는 두 학생. 베트남에서 온 타우치와 뚜꾸입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하기만 합니다. 안 힘들어요? 힘들었지만 마음에 편안해졌어요. 아직 앳된 얼굴의 두 친구는 지난 2월 한국으로 유학와 현재 영암 구림고등학교 한옥건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지역 인구 감소로 지방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남교육청이 건축, 기계 등 기술 분야 해외 인재들을 적극 유치해 영암으로 오게 됐습니다. 원래부터 집 짓는 거랑 설계하는 거에 관심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려고 왔어요. 원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지만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왔던 도갑사의 매력에 흠뻑 빠져 선생님과 부모님께 허락을 구해 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도 절에 다니며 기도했기 때문에 도갑사는 이들에게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300년 넘은 느티나무가 만들어준 그늘은 아이들 도서관이 되고 월출산 깊은 곳에서 내려온 깨끗한 계곡물은 마음을 씻어주는 감로수가 됩니다. 여기에 도갑사 노신도들은 아직 엄마 품이 그리운 16소녀들에게 한국의 깊은 정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여기 있는 보살님들이 그래도 이제 타지에서 왔다고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하니까 사랑받는 기분이라고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K-팝 가수와 한국 사찰의 매력에 푹 빠진 타우치와 뚜꾸이는 열심히 기술을 배워 한국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고 싶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건혼 많이 사고 저의 미래를 찾아가고 싶어요.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돼 기숙사로 돌아가야 할 시간. 2주 동안 이곳 도갑사에서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된 학생들은 주말을 이용한 자원봉사도 자청하며 한국 사찰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며 어느새 정이 든 언니는 두 아이들의 꿈과 빛나는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제2의 고향으로 잘 성장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좀 좋은 일꾼도 되고 또 좋은 장점들 받아서 좀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타우치와 뚜꾸이는 매일 고향 엄마가 해준 집밥을 먹은 것 같았다며 스님과 불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한국 사람을 고맙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고려 말과 조선 초 사이 불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양주 회암사의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를 돌아보는 학술회장이 마련됐습니다. 양주시립회암사지 박물관과 한국미술사학회는 5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학술대회 여말선초 회암사의 공간과 승탑을 열었습니다.
회암사는 고려 말 나홍선사와 제자 무학대사 등 3대 화성들이 수행했던 곳이자 조선 초 태조 이성계가 머물렀던 왕실 사찰로 이번 학술대회는 3대 화성을 기리는 승탑의 의미와 고려시대 스님에 대한 상장내 문화 등을 다뤘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폐사지의 전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 중에 하나가 회암사지라며 당시 유산들과 문화들이 많이 조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9월 8일) 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